로며들었다? 로봇인데 뭔가 개나 고양이가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되게 그런 묘한 감정. 저도 느껴봤어요. 그쵸. 이제 미래에는 로봇도 이제 권한에 대해서 막 함부로 버리지 말자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로봇한테 눈치를 가르쳐줘야 된다. 눈치 있는 행동들을 로봇이 배워야 된다. 로보틱스 엔지니어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커머스 물류센터 내에서의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하고 있는 플로틱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찬입니다. 저는 RBST팀의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RBST팀은 시각예술, 청각예술, 건축, 도시계획 등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작업 중인 컬렉티브입니다. 저는 인터포팀의 강인성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함께 모여서 융합을 하는 팀이고요. 그 안에서 저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로며들었다? 노며들었다. 스며들듯이 로봇은 기계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어찌 보면 공간도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문학 그리고 막 심리학 이런 것도 잘해야 로봇을 잘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을 꾸려서 뭔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도전적이고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인 거였어요. 저를 따라오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인데 뭔가 개나 고양이가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묘한 감정? 저도 느껴봤어요. 그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전자음악을 하거든요. 장비 자체를 활용해서 음악을 플레이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계속 데벨롭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미니멀한 액션만 취해도 그냥 이 장비 안에 제가 짜놓은 시퀀스들로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내가 빠져야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네, 편하게는 아니고 전혀 편하진 않거든요. 저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처럼 심오하지 않고 경제나 이제 주식 공부를 조금 하다가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디가 발전할까? AI인가 자율주행인가? 자율주행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또 로봇과 되게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제가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제로원데이에서 스팟 이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스팟이 도심 환경 안에서 작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혹은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스팟을 비롯한 좀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 자체가 일상 환경 안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건축이랑 도시 환경이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작업을 이제 올해 제로원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은 로봇과 인간이 미래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19년도 때 안드로이드는 춤을 추고 싶은 기분 느끼는가? 그래서 철학적으로 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로봇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21년도 때는 바퀴 달린 로봇을 전시를 했고 그 부스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로봇의 시선을 그 공간에 가득 채우는 전시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 로봇에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이찬 크리에이터님이나 이동욱 크리에이터님은 미래의 로봇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나 저희가 정의하는 그런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 함은 같이 생활하면서도 서로 신경 안 쓰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접점이 생겼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되게 로봇을 만드는 입장에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사용자가 이렇게 했을 때 로봇이 반응이나 이런 인터랙션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쵸. 우리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지만 친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즐겁고 친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존을 하게 되면 올해 작업 중인 주제 자체가 딱 그건데 이제 건축이나 그 도시 공간 안에서의 그 로봇이 작동할 때의 공간적인 공존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막 로봇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 생활의 일부를 점유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또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공존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해결해야 될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명을 느끼신 거네요. 역사적인 소명을. 저희 인터포팀은 이제 정서적인 측면 어떻게 하면 로봇과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뭐 노예제도나 가축이나 동물들도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어느 순간에 애완동물, 이제 감정을 교류하게 되면서 동물
학대 방지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람도 노예에서 인간 평등화 됐듯이 이제 미래에는 로봇도 이제 권한에 대해서 막 함부로 버리지 말자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로봇이라는 AI는 로봇이 되게 똑똑해서 사람보다 앞으로 일을 더 잘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고 두려움의 존재가 또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가장 큰 욕구가 이제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 개발이 되고 로봇이 활동하려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땅이나 이런 밟고 있는 공간을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 서는 자리가 점점 많아지면 인간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면 이제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럼 어느 정도 제지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일상생활에 로봇이 들어왔을 때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저희의 프라이버시를 자연스럽게 침범하는 시점이 오고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근 미래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존재 자체는 똑똑하고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막연한 불안함? 최근에 읽었던 기사인데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근거가 없는 자신감.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당연히 제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하는 라이더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제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이 깨지게 됐는데 로봇이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게 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배리어가 좀 생기는 것 같고 만약에 가정용 로봇이 생긴다면 내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로봇이 요리를 하고 있고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한계를 넓힐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한계를 넓힐 수 있다. 재밌는 현상이 또 나타날 것 같아요. 인간도 점점 뭔가 그 전체 로봇 시스템이 나라고 정의를 하고 자동차를 저희가 오래 운전하면은 자동차 부딪히면 화나잖아요. 난데 근데 그게 공간까지 네. 가면은 그 맞아요. 공간 네. 자체가 나가 되는. 근데 저희는 또 흔히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은 되게 당연시 되는 노동력들이나 인식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당연하게 자동차를 타고 오고 자율주행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사장님들은 이미 자율주행 경험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로봇이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물류센터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저희가 쿠팡을 너무 직접적인 이제 시켜도 나중에는 진짜 인력이 부족해서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건축물이 로봇이다 하면 너무 공상과학 같고 최근에 이제 축소되고 있는 건축물들에서 이제 로보틱스 시스템의 일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걸 건축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로봇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저의 생활 환경으로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한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선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포함한 공간의 어떤 확장적인 존재로서의 로봇도 존재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게요. 비즈니스 할 때 범죄만 저지르지 마라. 그 로봇이라는 산업군 자체가 군수용으로 해서 살상용으로 가거나 범죄적인 곳으로만 안 갔으면은 어디든 오픈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못하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거 있고 이게 있어요. 제가 도어크리님한테 적어줘봐 하면은 저게 뭔지 알잖아요. 근데 로봇한테 적어줘봐 하면은 그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거를 못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되게 모호한 워딩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인간도 저거가 어떤 건지 정의를 하기까지의 경험적인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 경험을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 컨디션만 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아메카 로봇이라는 게 있었는데 야 치즈 좀 해주니까 더 이상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 너무 많이 했다고.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다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딱 섰을 때 사람이 코너에서 올 때 굳이 사람을 안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피해서 가잖아요. 그런 눈치 보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옛날에 눈치라는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아 진짜? 로봇한테 눈치를 가르쳐줘야 된다. 눈치 있는 행동들을 로봇이 배워야 된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저는 심지어 감정적인 부분도 경험적인 데이터에 대한 수집만 이루어진다면 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는 멍청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니까 그 안 될 거 알고 이거 너무 멍청한 생각 같은데도 일단은 해보는. 될지 안 될지 일단 찍어봐야지 안다라는. 근데 막상 됐을 때 그 희열, 쾌감 그것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맛을 한번 보고 꼭 한 번 더 맛을 보잖아요. 뭔지 알죠? 로봇을 만드는 것도 예술. 맞아요. 로봇 자체 만드는 것도 네. 그거 만드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 로봇을 만들면 되게 수만 가지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합리적, 물론 저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예술의 경지에 다다라서 아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부딪혀보자, 이런 것들의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생각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사람 자체가 예술하는 예술의 원천? 예술의 원천? 로봇이 아무리 발전돼도 예술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는 결국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나요?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다들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면 딱 로봇이다 라고들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야 아 맞아, 그렇게 움직여야 할 로봇을 관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생김새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여야지만 기준 자체가 생김새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에도 근데 이게 그럼에도 생김새로 따지자면 그쵸.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발언이고 이런 데서는 안 돼. 이런 위험한 토론을 해야 위험한 토론을 생김새보다는 정말 그 가치를 되게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생김새여야 된다라는 게 골조다 보니까 로봇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한 번만 봐줘,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귀엽게 만드는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로봇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생겨야만 로봇일까요? 라는 게 아니라 이게 로봇이에요 이럴 수 있고, 이게 로봇이에요 이럴 수 있는. 뭔가 인간이 아까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공존할지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미래에는 우리가 뭔가 애쓰지 않던 공존하는 미래가 올 건데, 그리고 우리가 막 세탁기나 지금 냉장고나 이거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듯이 로봇도 그런 존재처럼 스며들지 않을까. 좀 바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로봇은 이렇게 먼저 초석을 다지시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 그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과거를 좀 되돌아보면은 사실 사람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었거든요. 동물들처럼 강한 발톱이나 이빨이 없고 독이 없고 머리라는 되게 좋은 도구가 하나 있었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로봇이 되고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계승되어서 선순환 구조가 가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어떤 하나의 주체가 만들 수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 도시를 만드는 도시 계획가,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정부들까지 초단체적인 어떤 그런 협업이 이루어져야지 미래의 도시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얘기가 나오면 눈이 확 돈다고 얘기하거든요. 간만에 또 얘기하니까 좋은 쪽으로 많이 돌아간 것 같고.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각자만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영감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다 읽어보고,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로.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게스트 초청해서. 그래서 진짜